예, 안녕하십니까. 자, 싱크로너스 모델링과 관련된 명령어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바로 move base입니다. 면을 이동시키는 기능입니다. 이 모서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면입니다. 면 한 개, 단일 면이나 또는 면 세트, 또는 특정 형상과 관련된 면들의 집합, 이런 면들을 활용해 가지고 면을 이동시키거나 회전시키거나 그렇게 하는 기능이 바로 move base입니다. 이 move face에 있는 옵션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 옵션들을 정확히 이해한다 그러면 앞으로 배우게 되는 명령어들을 좀 더 여러분이 쉽게 조작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move face는 언제 쓰냐면요. 여러분이 그 어떤 설계도도 있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양대로 형상을 수정할 수 있도록 설계도를 만족하도록 면들을 위치를 이동한다든지 회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무브는 당연히 뭐 이동 개념으로 바라보시기 쉬운데 회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앵글, 각도를 정하고 회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히스토리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판금 파트의 어떤 굽힌 각도 있죠. 그런 것들을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히스토리가 살아있으면 히스토리에서 여러분이 파라미터를 수정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지만 외부에서 가져온 판금 영상이다 그러면 당연히 히스토리가 죽어 있겠죠. 그런 경우에도 move face를 이용해서 굽힌 각도를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지정한 축, 점을 기준으로 면 또는 면 세트의 위치를 재지정할 수도 있고요. 또는 히스토리에 관계없이 전체 솔리드 바디의 어떤 방향 변경이나 위치 이동도 가능합니다. 상당히 다양한 용도로 여러분이 move face 명령을 쓰게 될 겁니다. 자, 밑에 보시면 face finder라고 있습니다. 면 검색, 면 검출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면을 찾는 거죠. 그렇죠? 자, 리절트, 세팅, 레퍼런스가 있는데요. 자, 리절트 탭에서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선택한 면을 형상 지오메트리와 비교해서 자동으로 관련 면을 찾아주는 기능입니다. 어떤 면을 하나 선택했는데 옵셋 면이나 또는 대칭면, 그걸 사람이 일일이 찾는 게 아니라 리절트에 여기에 항목이 뜰 겁니다. 이런 식으로 거기를 체크함으로써 좀 더 쉽게 면을 찾아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팅 탭에서는요, 관련된 면을 선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지오메트리 조건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어떤 조건을 쓰겠다 체크하시면 해당 조건을 이용해서 면을 좀 더 빨리 찾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레퍼런스 같은 경우는 특히 대칭 관련돼서 어떤 면을 가지고 대칭면을 쓸 거냐 그런 얘기인데 이 레퍼런스는 잘 건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폼에 보시면 모션도 있고 세팅 여러가지 그렇죠? 상당히 많은 기능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걸 한 강좌에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앞으로 해나가면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떤 걸 할 거냐면 이 작업 대상 있죠. 여러분이 move face를 하던 full face를 하던 어떤 싱크로너스 모델링 명령을 수행하는데 면이나 엣지, 모서리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 선택과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셀렉션 툴바가 있죠. 그렇죠? 여기 스냅과 관련된 기능들이 숨어 있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죠. 자, 여러분이 요 move face 있죠. 예제 파일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리 열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쭉 있는데요. 그렇죠? 이 부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어떤 거를 선택과 관련된 기능이죠. 그렇죠? 특히 이 아이콘 있죠. 이 아이콘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요거 누르시고 셀렉션 그룹 외우시면 요거 있죠. 저는 요거를 체크해 놓은 것 뿐입니다. 체크해 놓고 쓰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것부터 한번 보죠. 요 같은 경우는 요거와 비슷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베이스 하면 이렇게 범위를 잡으면 어떻습니까? 베이스만 선택이 되는 겁니다. 선택을 해제할 때는 Shift 키를 누른 채 다시 한번 범위를 잡아주면 되겠죠. 낱개로 이렇게 하나씩 지정을 하셔도 되겠죠. 클릭 또는 Shift 키를 누른 채 이렇게 범위 잡으셔가지고 한꺼번에 해제하셔도 됩니다. 이는 단일 요소만 선택이 가능하죠. 그렇지만 필터링에 들어와서 타입별로 또는 레이어별로 속성별로 여러가지 어떤 검색 조건을 부여하실 수 있습니다. 베이스랑 엣지 컨트롤 키 누르고요. 두 개를 잡았습니다. 클로즈 하고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찍 드래그 하셔서 선택하시면 어떻게 되죠? 엣지도 선택이 되고 실제로는 면도 선택이 된 겁니다. 물론 다시 초기화 시킬 때는 요거 누르면 되겠죠. 리셋 필터 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여기로 들어오죠. 이 같은 경우는 어떤 단일 요소만 선택할 수 있는데 얘를 이용한다 그러면 다중 요소를 한꺼번에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색깔별로 선택하실 수도 있고 레이어별로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1번 레이어에 들어있는 것만 보겠다. 뭐 그런 식이 되겠죠. 그렇죠? 자, 리셋 해놓죠. 자, 그 다음에요. 요거는 뭐냐면 뭔가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해제할 때 Shift 키를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해제하셔도 되고요. 다시 한번 선택한 다음에 요거 누르면 선택이 해제가 됩니다. 자, 그런 얘기고 요거는 뭐냐면 어떤 그쵸? 여기서 이 작업 영역에서 어떤 형상을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되죠? 자동으로 사실은 관련 그쵸? 이 명령으로 이 파트 내비게이터가 자동으로 이동하죠. 그렇죠? 자동으로 이동 안 될 때 또는 가장 유사한 근처로 이렇게 이동시켜 주는 기능이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르면 찾아가는 기능인데 사실 자동으로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선택을 해제하죠. ESC. 자, 요거는 뭐냐면 박스 형태로 해서 뭔가를 선택하는 기능입니다. 자, 찍고요. 오브젝트 하나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스 셀렉션. 이거 일단 끄겠습니다. 리셋 한번 할까요, 그럼요? 자, 요거 찍고요. 요 면을 찍겠습니다. 면을 찍고 그러면 박스 형태가 보이죠? 이렇게 찍 드래그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박스 안에 들어오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자, 프리뷰 해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지금 어떤 명령을 수행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 면도 선택이 안 되는데 그럼 move face 해보겠습니다. 해놓고 박스 면 면을 찍어 보겠습니다. 여러 개가 있어 가지고요. 이렇게 하고 얘 찍고요. 이렇게 더 키워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체크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이라이트 돼 보이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옮겨 보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요거는 뭐냐면 요 박스 안에 완전히 들어온 것만 선택을 하겠다. 요거는 박스에 걸치는 것도 선택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요거는 색깔별로 이렇게 보여주는 기능이고요. 요거는 이렇게 그렇죠? 이 박스 매니플레이트까지 보이니까 이걸 이동하실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이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좀 더 쉽게 박스 형태로 해서 어떤 면들이나 엣지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OK 누르면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되겠죠? 이동이 될까요? 지금은 이동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모서리 때문에. 자, 이렇게 요거는 이제 박스 형태로 해서 선택하는 기능이고요. 요거 잘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요게 사각형 라소 서클이 있는데요. 한번 자, 뭐 페이스 해보겠습니다. 위에서 한번 볼까요? F8키 얘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 형태라는 것은 뭐냐면 누른 채 찍 드래그해서 이 안에 들어오는 게 다 선택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근데 뒤에 게 빠져 있죠. 그렇죠? 뒤에 면은 선택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뒤에 면까지 선택을 하고 싶어요. 자, 선택을 해제하고요. 요거 있죠. 뒤에 있는 면, 지금 눈이 안 보이는 면까지 선택해 주는 기능입니다. 요걸 선택해 놓고 이렇게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눈에 보이는 면은 선택이 되고 돌려보면 뒤에 있는 면도 같이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벡터 방향, 이쪽 방향 잡고요. 간단히 디스턴스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여 보면 이렇게 전체가 움직이는 게 보일 겁니다. 그렇죠? 자, 오케이 하면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지우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뒤에 있는 면까지 선택해 주는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뭘까요? 엣지입니다. 엣지. 뭔가 그렇죠? 한번 이렇게 볼까요? 파일 뉴 박스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로운 모델에서요. 블락 초기화 시킬까요? 리셋하고 00 지점에다가 박스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필렛을
블렌더를 처리한다고 생각해보죠. 여기는 당연히 모서리가 보이죠. 그렇죠? 저 뒤에 있는 모서리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그래도 선택이 되죠. 그렇죠? 왜냐면 이게 켜져 있어 그렇습니다. 이게 꺼버리면 뒤에 있는 모서리가 선택이 안 됩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켜져 있죠. 그래서 쉽게 눈에 안 보이는 모서리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요겁니다. 이거. 아시죠? 자, 그런 부분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얘기고요. 이렇게 본 다음에 이 면은 잘 보이는데 뒤에 면이 보이나요? 잘 안 보이죠? 자, 한번 페이스 해볼까요? 이 면은 쉽게 선택이 됩니다. 그렇지만 뒤에 면은 선택이 잘 안 되죠. 그래도 뒤에 면이 이 같다 되면 뒤에 면이 어떻습니까? 하이라이트 되죠? 그렇죠? 여기 켜져 있어 그렇습니다. 이걸 꺼버리면 뒤에 면이 하이라이트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누르면 선택은 되지만은 일종의 미리 보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제할 때는 Shift 키를 누른 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물론 뒤에 있는 면을 선택할 때 앞면이 갖다 대고 땡땡땡 떴을 때 뒤에 있는 면만 먼저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눌러져 있으면 앞면은 그냥 뒤에 면은 하이라이트 되죠. 그렇지만 얘가 꺼져 있으면 뒤에 면은 하이라이트 되지만 선택은 되지만 이렇게 색상이 크게 안 되죠. 약간 가늘게 표시되는 게 보이시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뒤에 면이 하이라이트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켜놓고 잡아주십시오. 될 수 있으면. 요거는 선택적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하셔야 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또 하나 여러분이 여기서 요거를 선택하는데 하시다 보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선택하기가 좀 애매모호한 경우 있습니다. 자, 페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각형으로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되죠. 그렇지만 좀 더 쉽게 선택하는 방법은 여기 라소 툴을 가지고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누른 채 쭉 끄세요. 이렇게 누른 채 끄는 겁니다. 하면 이렇게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해제할 때도 Shift 키를 누른 채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죠. 이것도 켜져 있으니까요. 라소 툴입니다. 누른 채 손 떼지 왼쪽 버튼 있죠? 누른 채 손 떼지 말고 이렇게 쭉 긁는 겁니다. 연필로 그리듯이 손 떼면 선택이 되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벡터 방향, 이쪽 방향 잡고요. 이렇게 움직여 보면 이동이 될 겁니다. 그렇죠? 아무렇게나 이동되는 거 아닙니다. 뒤에 지금 형상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에러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라스 툴이고요. 마지막으로 무브 해보죠. 여기 보면 서클이라고 있습니다. 서클도 이렇게 스냅이 안 먹는 게 좀 그렇지만 누른 채 찍 끌어서 원 형태로 해서 어떤 선택 범위를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럴 때 쓰는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정리를 해보죠. 자, 앞으로 이제 무브 페이스를 배울 겁니다. 물론 구체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업을 해나가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무브 페이스를 하려면 싱크로너스 모델링 거의 모든 명령 그렇죠. 뭔가를 대상을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대상을 선택하는 방법 중에서 요 셀렉션 툴바 있죠. 요 부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면들을 좀 자유롭게 선택하시고요. 물론 싱크로너스 모델링만의 어떤 면을 선택하는 기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것도 더 배우셔야 됩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사각형 형태로 선택하는 방법, 라소 형태로, 그리고 서클 형태로 선택하는 방법, 박스 형태로 선택하는 방법, 뒤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면을 선택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은 좀 개념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